자, 17찰나하고 관련 지어 가지고 이제 다시 의견을 한번 봅니다. 자, 인식 통로라 그랬다, 그죠? 17찰나에 17개의 마음이 지나가는 이 순서를 보면은 아주 일정하게 각 찰나마다 일어나는 마음이 정해져가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고 17개의 마음이 지나가는 게 어느 통로를 지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 17찰나 동안에 17개의 마음이 지나가는 그 과정을 인식 과정이지만은 하나의 통로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인식 통로라고 하기도 한다. 그 인식 통로를 뇌과학으로 이제 안식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망막에서부터 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쭉 이렇게 시상을 거쳐서 1차 시각 피질로 가고 그 다음에 축두엽으로 오면서 해마로 오면서 상이 완성이 되고 그게 전전두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의근한테 잡히면은 전전두엽으로 보내져서 의식이 된다. 이게 인식 통로다 말이에요. 뇌로 보면은 이게 인식 통로라는 거지. 이게 17찰나 동안에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17찰나 동안에 일어나는 거다. 제일 처음에 이게 과거의 바왕가라는 말로 붙였는데 이게 대상과 부딪히는 바왕가다, 그죠? 인식 대상과 처음으로 만나는 바왕가의 마음이 1번 바왕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고 나면은 바왕가가 흔들려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뭐 오문전향 이런 게 이어지는데 요 안식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보면은 대상하고 만나는 바왕가라는 거는 요 망막에 상이 맺히는 요 순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왜 대상하고 만나는 거니까. 만나면은 이 망막에 있는 신경세포, 이 강글리온 셀이라 그러는데 이 강글리온 셀이 다음에 축삭을 이렇게 내가 시상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시상이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시상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고 시상의 거는 신경세포는 다시 받아가지고 1차 시각 피질로 보내고 자 여기서 망막에서부터 신호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1차 시각 피질로 오고 여기서 또 신호가 쭉 전해져 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와서 상이 여기 장미꽃이라면은 장미꽃이라는 상이 완성이 되는 데가 아마 여기 축두엽에 해마에 오면 완성이 되니까 여대쯤 오면 완성이 된다는 거라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오면은 이 상이 완성이 된다. 그 완성된 상을 의근이 이제 잡는 거지. 의근이 잡는 거는 먼저 의근이 이 들어오는 법경상을 가서 마중을 해야 되고 그 마중하는 게 오문전향이라는 이 마음이라. 네 번째 마음, 오문전향. 오문이라는 건 안이비설신의 문, 안문, 이건 안문이라고 그러고 귀는 이문이라고 그러고 이건 감각기관을 문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지. 어쨌든 여기는 안문이라고 보면은 안문전향이다. 5가지 감각 다 함께 얘기를 하니까 오감문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보는 거니까 시각적인 거니까 안문전향이 네 번째 마음에서 일어나고 안문전향이라는 의근이 이쪽으로 들여다본다는 거라. 아이 뭐가 오고 있는가 전향하면은 그 다음에 전향해서 잡아주면은 그게 5번째 마음 안식이 된다. 그 안식이 일어난 것은 1초 동안 1찰나 동안만 안식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 생긴 안식을 다시 받아들이는 마음이 일어난다. 수용한다. 이것도 의근이 하는 거다. 오감문 전향하는 것도 의근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의근이라는 게 들어오는
여기 신호 들어오는 이 신호 법경을 잡아서 잡는다는 게 전향한다는 거고, 잡아서 전오식으로 안식으로 완성시키고 그 완성된 안식을 다시 잡아서 불러들인다, 수용한다. 이 4번하고 6번의 역할을 하는 게 의근이다 이 말이라. 그러면은 앞에 이 방황가는 이렇게 도는 동안에 방황가 3개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죠? 방황가 3개가 지나왔다는 거는 어떤 이미지가 여기 완성이 됐다는 거고, 이미지가 완성이 돼야지 의근이 그걸 잡아올 테니까, 완성된 이미지를 의근이 잡으면은 그게 전오식이라는, 의식이라고 그러기는 못하지만 하여간은 식이 되고, 그 식을 다시 잡아서 의식으로 불러일으킨다. 다시 의근이 잡아서 의식으로 불러일으킨다.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이걸 한번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신호가 망막에서부터 이렇게 도는 동안에 상이 만들어지고, 아직은 의식에 올라오지만 않지만 이거는 자동적으로 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상에 의근이 가서 마중을 나간단 말이에요. 전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중 나가는 전향하는 마음이 4번째 찰나의 마음이니까, 요게 돌아가는 동안에 방황가 3개가 지나간다는 거지. 대상하고 처음 만나는 방황가는 망막에서 대상이 맺힐 때 방황가. 이건 분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신호가 이쪽으로, 신호가 이렇게 시상으로 오고, 시상에서 1차 청각, 시각 피질로 오고,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뇌의 활성이 우르르 하고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뇌의 활성이 우르르 하고 일어난다는 거잖아. 그게 흔들리는 방황가고, 끊어지는 방황가는 우르르 하고, 이쪽에 상이 완성됐을 때, 그때는 방황가는 이제 끊어지고, 방황가는 자리를 양보를 하고 전향하는 마음한테 양보를 한다는 게 3번째 마음. 이거는 정지한다는 거예요. 방황가 3개가 지나가는 거,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방황가 3개가 하나, 둘, 셋 하면서 부딪히고, 대상에 부딪히고, 흔들리고, 끊어지고 나면은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전향하는 마음이니까, 전향하는 마음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이 전전두엽의 언저리, 여기에서 의근이 있다 그랬고, 이 의근, 여기 이 위치에서 있는 신경세포, 벤 신경세포가 활성을 하는 게 4번째 마음, 전향하는 마음이단 말이에요. 자, 방황가, 부딪히는 방황가, 이렇게 오면서 흔들리는 방황가, 끊어지는 방황가, 그 다음에 4번째 마음인 의근이 작동하는, 전향하는 마음. 그 다음에 전향하고 나면은 전오식, 안식이 만들어져. 딱 한 찰나 동안에 안식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라. 그때 그 안식은 뭘까? 자, 의근은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서 잡아서 의근한테 요 상이 호섭이 돼가지고 전전두엽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뇌활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뇌활성이 전오식이다. 아직까지 의식에는 못 올라온 거지. 의식에 올라온 거는 여기에 9번째 찰나, 이 자와나, 속행이라는 이 속행의 마음, 7개의 속행의 마음, 이거는 의식에 올라온 마음이라. 이거는 앞에 이 4번째 마음까지는 이건 100% 무의식의 마음이고, 그러면은 전오식이라는 마음은 뭘까? 이게 의식에 올라온 마음일까? 의식에 올라오지 않은 마음일까? 이게 다시 의근한테 잡혀서 불러들여져 가지고
수용이라는 거는 불려들여진다는 거잖아. 전오식이 수용돼서 불려들여져서 검토 결정하는 마음이 지나가야지 자와나가 된다. 자와나의 마음이 일어난다. 자와나의 마음은 이거는 100% 의식에 일어난 거고 의식 속에 들어온 거고, 앞에는 이건 분명히 의식 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고, 전의식부터 여기까지는 뭘까? 의식에 지금 끌려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있는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5, 4, 5, 6, 7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의식의 문턱을 넘지 않은 마음이고, 결정하는 마음만 지나면은 이제 9번째부터는 의식에 들어오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결정하는 마음, 8번째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을 걸터 앉아 있는 이런 마음일 거다 하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8번째 마음은 그러면 의식에 들어온 거냐 아닌 거냐, 걸터 있는 마음, 의식하고 무의식에 중간에 걸터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음이다. 의식에 들어왔다고 쳐주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식이라는 방이 있다면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의식이다 아니기다 하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데, 의식의 문턱에 들어왔는 마음이다.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저것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면 틀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계다, 그렇게 아는 것이 안식이다 이러면은 이건 시계다, 벌써 의식에 들어왔는데 그게 안식이 아니고, 안식은 이게 시계라는 것을 이미지적으로 다 완성된, 아직까지는 의식에 올라오지 않았지만은 뇌에서는 이미지적으로는 완성된 그런 레벨에서의 어떤 알미다. 그게 의견한테 잡혀가지고 전전두엽으로 들어와야지 의식에 들어온다. 그때서야 이것은 시계다 하는 게 통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시계다 했을 때 그것은 안식 플러스 의식, 그러니까 안근에 잡히고 이어서 의근에 잡혔을 때 이것은 시계다라는 말이 그게 이렇게 서로 합당하게 서로 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되느냐? 참 답답하죠, 그죠? 그럼 안식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느냐? 이거 뇌과학적으로 의식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알미 생긴 거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과학을 알면은 그게 뭐다. 뇌에서 어느 정도까지 전전두엽이 있다면은, 이 전전두엽이 있다면은 여기 들어오면은 의식인데, 여기 들어오면 이게 의식이 일어나려면은 의근한테 잡혀야지 의식이 일어나는 거고, 의근한테 잡히기 전에 여기까지 올라온 어떤 알미다, 내 활성이다. 그렇게밖에 설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확한 설명이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전부 다 그 레벨에서의 알미다 말이에요. 이거를 뇌과학을 모르면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형색을 아는 것이 안식이고, 소리를 아는 것이 이식이고, 촉감을 아는 것이 신식이고, 맛을 아는 것이 설식이고, 냄새를 아는 것이 비식이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라. 근데 그 문장을 보면 벌써 의식에 들어왔는 건데 이게 모순이죠, 그죠?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맞는 설명은 아니라는 거지.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은. 이걸 하여간 이해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안식은 형식이 무엇이라고 아는 것이다. 맞나 틀리나? 맞다고 해야 돼요. 만약에 공표 얘기가 문제가 나오면 그건 맞다고 해야 돼.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그건 틀린 말이다.
아직까지 의식에 올라오지 않는 레벨에서 형색의 앓음이 일어난 거다. 이게 정확하게 안식을 설명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죠?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안식하고 의식에 올라온 안식하고 그걸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의근의 역할이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정보를 의식으로 불러 끌어올리는 역할. 그게 의식이 하는 거라. 여기서 전향하는 마음 4번하고 6번 받아들이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이 의근이 하는 역할이다. 의근이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이 법경의 신호를 마중 나가서 안식을 완성시키고 그 완성된 안식을 다시 잡아서 전전두엽으로 불러일으킨다. 전전두엽으로 불러들인다. 그렇게 되면 의식에 들어온다. 의식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느낌이고 그래서 어떤 의지가 일어나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바바박 하고 7개의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를 자와나 속행이라고 그런다. 자와나 속행이 일어나는 마음은 굉장히 강한 마음이라. 강한 마음이라는 것은 뇌활성이 굉장히 강하게 뛰는 감마뇌파로 뛰는 뇌활성이란 말이에요. 이건 의식에 들어왔기 때문에 의식에 들어온 거는 코크가 하는 얘기가 감마뇌파로 뛸 정도로 강하게 뇌활성이 일어나야지 그 정보가 의식에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자완화는 반드시 의식에 올라온 거고 분명히 의식에 올라온 거 그래야지 뭐 그게 좋다 나쁘다 하는 그 업을 짓는 거니까 자완화는 업을 짓는 마음이거든요. 의식에 올라와야지 업을 짓지. 의식에 올라왔다는 거는 그 정보에 대응하는 뇌활성이 감마뇌파로 뛴다는 거고 이 앞에 거는 그러면 감마뇌파로 아직 안 뛴다는 거라. 그래서 굉장히 약한 마음이라. 극한적으로 약한 마음이 바왕가고 바왕가는 수동의 마음이라 그래서 굉장히 약한 마음이 수동적인 마음이 바왕가잖아. 그 바왕가가 대상하고 부딪히면은 그때부터 뇌활성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라. 조용하다가 대상하고 부딪히면은 커지기 시작하는 거라. 얘 부딪혀가지고 커지기 시작하는 거라. 쭉 이렇게 오면서 커지기 시작하는 거지. 바왕가는 극도로 약한 마음이고 전향하는 마음 물론 이거 약한 마음이고 여기까지 검토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이 이쪽에 올라오면은 상당히 강해지는 마음이고 전오식도 그래서 굉장히 약한 마음이에요. 약한 마음이기 때문에 의식에 올라오지 않은 마음이고 뇌파로 치면은 감마 마음에는 아직 택도 없는 그 약한 마음이고 불교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아비담마에 보면은 아비담마야 이 17찰나설이 이게 아비담마잖아요, 그죠? 아비담마에서 부파불교 때 그 아비담마 시대의 그 교설이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설명해요. 바왕가는 이거는 거의 죽은 마음에 가까운 약한 마음이고 죽음의 마음도 바왕가의 마음이에요. 네, 바왕가의 마음이에요. 약한 마음이라. 그러다가 어떤 대상하고 만나면 오락하고 활성이 커진다는 거라고. 그 커지는 중간에 전오식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의식에 올라오지 않은 약한 마음이다.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전오식을 과보의 마음이라 그래요. 과보. 업을 지었고 업에서부터 과를 받잖아요. 그죠? 업을 지으면 과를 받죠. 그죠? 과보잖아. 업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과보라 그러잖아. 전오식은 과보의 마음이라 그래요. 내가 어떤 좋은 업을 지으면은 전오식이 아름다운 좋은 전오식으로 일어나고 내가 나쁜 업을 지으면은 나의 전오식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고
이거는 이미 내가 태어났을 때 결정됐다고 보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상을 볼 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 있는 어떤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어떤 색경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이미 태생적으로 어두운 측면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밝은 측면으로 보는 사람이 이거는 이미 태어날 때 결정됐단 말이에요. 동의합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보면은 대부분 뭐든 간에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태생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 보는 비관적인 안식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운 안식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느냐? 전생에서 업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아비담마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다른 안식뿐만 아니고 전호식 전부 다는 과부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약한 마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참 과학적으로 믿기 어려운데 어떻게 법화불교 시대 스님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한편으로 보면 맞은 논리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비관적인 심성이 아예 처음부터 비관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과거에 전생에서 업을 나쁘게 지어가지고 그 업을 그렇게 받았다네, 과거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불교의 설명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특별한 과학적인 어떤 그 증거 없이 그저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 이건 뭐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경험이라 해야 될까 그 불교에서는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맞는 논리죠, 그죠? 맞는 논리를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맞는 논리라. 그걸 내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전생에서 내가 업을 지었다는 거가 지금 현생에 그게 과보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과보의 마음이 생기든 어두운 과보의 마음이 생기든 하는 거를 과학적으로는 이건 절대로 설명하지 못해요. 그건 과학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당한 거거든요. 나는 이제 아비담마를 배웠는데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아비담마 길라잡이라는 책이 두 권이 300페이지 이상 되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아비담마를 설명하는 책인데 그 아비담마 길라잡이라는 1, 2권이 있는데 그거를 서울 송파에 있는 어떤 스님이 내한테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1년 이상 걸리면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씩 매일 거의 안 빠지고 2시간 동안 나를 두고 그냥 내 혼자를 두고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스님 참 대단하시죠, 그죠? 대단하신 스님이죠. 비분이 여성이신데 그분은 미얀마에 가가지고 학교 4년 다니면서 배웠던 거라 그거를 내한테 가르쳐 주고 싶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인연이 됐냐면 내가 스님들을 대상으로 스님 연수교육을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연수교육을 줌으로 했는데 내 줌 강의를 2년 연속 들으셨어요. 그분이. 같은 강의를 했는데 그분 2분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내보고 문 교수 아비담마를 공부하면 훨씬 더 내용이 좋아지겠다. 한번 안 배워볼래. 그래가지고 배웠죠. 2년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새벽 2시간을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배웠고
배우고 난 다음에 또 청정도론이라는 책이 또 두꺼운 책이 1, 2, 3권이 있어요. 맨 아비담마를 설명하는 건데 그것도 또 세 권을 또 다 떼고 그러다가 뭐 중간에 이제 나는 그제 끝나고 최근에 또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그 공부가 이어지더라고. 내 혼자 두고 나를 혼자 두고 강의하다가 나중에 그 절에 있는 스님들 두세 분이 같이 또 합류해가 같이 공부했는데 그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지금은 팔리어 공부도 하고 니카야가 고대 인도 말인 팔리어로 쓰여져 있다 그랬죠. 그 팔리어 공부를 앞에 5시 20분부터 6시까지 팔리어 공부를 하고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은 니카야를 읽는 그 공부가 쭉 진행되더라고요. 많은 이제 도반들이 들어와가지고 16명이나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 근래에 다시 또 합류를 해가지고 그 니카야 공부를 하고 팔리어도 공부를 하는데 팔리어를 그 전에 누가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12월 1, 2, 3을 해가지고 4개월 동안 해가지고 팔리어를 한번 배웠어요. 근데 막 바쁘기도 하고 아침 새벽에 공부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막 듣다 말다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같은 책을 가지고 이 스님도 가르치시더라고. 그래서 막 기초가 내가 제대로 안 돼 있지만 아마 들어놓기는 하자. 뭐 제대로 잘 몰라도 팔리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것 정도는 막 감은 잡히니까 그리고 한 일주일 전부터 팔리어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팔리어가 우리 한국말하고 거의 똑같아. 단어만 다르지. 어순이 똑같단 말이에요. 영어는 우리 어순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영어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니 뭐니 이렇게 나오고 중국어가 또 영어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팔리어는 한국어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나는 뭐 하다가 뭘 좋아한다든가 동사가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그죠? 끝까지 다 들어봐야지 핵심을 파악을 하는데 영어는 첫 두 마디에 나는 뭐 한다 두 단어만 들으면은 핵심적인 건 이미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다른 거지. 근데 팔리어하고 한국하고 어순이 똑같아. 가장 신기하죠. 그래서 그거를 우랄 알타이어족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어족이잖아. 우랄 알타이 그 지도상으로 우랄 산맥이고 알타이 중앙아시아하고 유럽 쪽 약간 쪽하고 걸치는 그 부분이잖아. 거기에서부터 발생한 언어다. 우랄 알타이어족이다. 그래서 팔리는 서쪽으로 가서 그게 고대 인도어가 되고 더 발달해가 산스크리트가 되고 뭐 독일어가 되고 영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발달을 했고 이쪽으로 동쪽으로 오면서 우리는 한국어가 나오고 뭐 일본어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랄 알타이어족이 돼가지고 우리말하고 어순이 똑같고 단어만 알면은 대충 짐작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뭐 토시 같은 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나는 무엇에게, 무엇에 의해서, 무엇으로 뭐 이런 식으로 토시가 이렇게 좀 바뀌잖아요, 그죠? 그 바뀌는 게 우리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변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꼭 경상도 말하고 더 닮았어. 경상도 말이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서랍을 해서 셔블이 되고 서블이 서울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경상도 말이 많이 축약을 또 많이 하죠, 그죠? 얘가 뭐가 좋은 예가 있을까? 수학샘을 샥샘이라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축약을 많이 하지, 경상도 말이. 뭐 그런 식으로. 이게 팔리어가 꼭 그래. 그래서 대충 이제 단어 수가 좀 숫자만 아는 게 늘어나면은 대충 이렇게 보면은 알겠어. 팔리어를 왜 배우냐 하면은, 니카야가 초기 부처님의 말씀 경전이라 그러죠, 그죠? 경전이
니까야라 그러고 이게 빨리어로 쓰여져가 있기 때문에 빨리어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려면 이거를 영어로 읽어도 의미가 약간 달라졌을 수가 있고 또 뭐 우리말로 읽어도 의미가 조금 달라졌을 수가 있고 제대로 된 거는 원서를 읽어야 되죠, 그죠? 원서를 읽어야지 그 정확한 뜻을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은 빨리어를 공부한 사람이 많아요. 야, 근데 근래에 와서 아는데, 빨리어를 잘 알아가지고, 경전, 니까야를 빨리어로 읽는 사람들이 꽤 많은가 봐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뭐 내가 그렇다고요. 그 빨리어를 뭐 그렇게 많이 공부해가지고, 니까야를 빨리어로 잘 읽어 나갈 그런 날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특별한 부분에 가가지고, 야, 이거는 좀 의미가 이상한데요. 이게 제대로 번역이 됐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는 그 빨리 원문으로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워놔야 된다는 거죠. 단어 빨리 사전을 보면서 단어를 뜻을 찾아내고 그게 변화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고 그거를 또 잘 아시는 스님한테 이제 또 의뢰를 하고 하면서 이게 또 설명도 듣고 하면은 정확하게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거를 위해 가지고 빨리 공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배운다는 건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거를 배운다는 건 항상 이렇게 좀 익사이팅하고 그런 것 같아요. 힘은 들죠, 그죠? 힘은 들지만. 자, 그래서 의근이 하는 역할, 무의식적인 대상을 잡아 끌어올려서 하고 끌어올려서 의식을 올려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의근이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의근에 포섭되면 의식이 된다 그랬잖아. 아주 낮은 뇌활성을 전오식까지 올라온 낮은 뇌활성을 잡아가지고 하고 끌어올려서 의식으로 올려보낸단 말이죠. 뇌활성을 높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의식에 들어온다. 끌어올리는 동안에 이게 받아들이는 거고 조사하는 거고 좋다 나쁘다 결정하는 마음이 이어지는 거고. 재밌지 않아요? 이게 17찰나설이라. 이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그런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를 이 아베담마 스님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비담마 스님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이론이 되겠어요? 여러 스님들이 맞아 그렇게 일어나. 내가 느껴봐도 그런 것 같아. 맞아. 7개 마음이 차례대로 이런 찰나로 일어나.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설이 됐잖아요. 그죠? 17찰나 설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했지만은 느낌으로 동의한 그런 완벽한 성립된 그런 설이다, 이론이다 말이에요. 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느꼈을까? 안 느끼고는 또 절대로 이렇게 가정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 스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마음이 7개 마음이 막 지나가면서 이렇더라 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 스님들이 동의해가지고 17찰나설이라는 게 나온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현대 뇌과학에 대입해서 보면은요, 그 슬라이드까지는 너무 어렵다 싶어가지고 내 준비를 안 했는데, 의식을 설명하는데 그런 이론이 있어. 의근이 전향해서 앞에 방황과 세계는 이 뇌활성이 부르륵 일어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뇌활성이 부르륵 일어나면서 방황과 세계가 끊기고 그러면은 전전두엽 언저리에 있던 의견, 뭐가 일어나고 있네 하는 거를, 야, 저쪽에 누가 놓고 하고 있네 하고 의근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근은 전전두엽의 언저리에 여기 있지만은, 의근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커다란 벤이라는 신경세포가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도 내고 있고 이렇게도 팔을 뻗어가 전해주고 있고,
다리를 가볍게 이렇게 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의근이 여기 있으면서. 그래서 이게 신호가 이렇게 부르르 하고 올라오면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 큰 의근 신경세포에 신호가 잡힌단 말이에요. 잡힌다는 거는, 저쪽에 누가 노크하고 있네. 누가 노크하고 있네 하고 안다는 거지. 내가 의근신경세포라면은 커다란 의근신경세포가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내고 있다는 거라. 팔은 쭉 뻗어가 저쪽으로 내고 있고. 그래서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고기 잡는 초만같이 이렇게 내가 있는데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내 다리에 걸린다는 거라. 그게 다리에 걸린다는 게, 저게 뭐가 오고 있네 하는, 놓고 하는 거를 이제 안다는 거지. 그러면 저쪽으로 정신이, 의근이 저쪽으로 신경을 쓴다는 거라. 그게, 이렇게 전향하는 마음이라는 거라. 그래가 전향하면은 그 신호가 전오식이 되고 다섯 번째 마음. 그거를 잡아가지고 올리는데, 이게 약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방황가는 극도로 약한 마음이고, 이게 의식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마음이라는 거지. 약한 마음이라는 거는. 의식하고는, 이건 무의식의 마음이니까. 이 방황가는 무의식의 마음이, 의식이 안 올라온 거니까. 이건 전부 다 무의식의 마음이지, 그죠? 의식이 안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약한 마음을 의근이 잡아서 강하게 끌어올린다는 거라. 이 과정을 현대 뇌과학에서는 트리거링 한다. 의식에 올라오도록 트리거링, 방아쇠 잡아당기는 거를 트리거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빵 하고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거를 트리거링 한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신호가 전전두엽으로 올라가는 거를 트리거링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트리거링 단어. 트리거. 방아쇠를 빵 잡아당기는 거. 이러고 트리거링. 방아쇠를 빵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신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방아쇠를 잡아당긴다, 빵 한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빵 하면은 의식에 들어오는 거라. 현대 뇌과학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쪽에 올라오는 건 이거는 아직까지 무의식의 핵신경 활성이고, 여기서 이 신호가 어느 정도 강해져야지 빵 하는 신호가 올라온다. 뇌과학이, 지금 현대 뇌과학이 그렇게 설명해요. 무의식이라 이거는. 근데 이 무의식적인 신호가 강해지면은 빵 하고 올라온다. 이거를 아비담마 스님들은 의근한테 잡힌다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빵 하는 게, 의근이 빵 하는 게, 방아쇠를 당기는 거. 현대 뇌과학도 이렇게 설명해요. 다만 이런 단어를 안 쓸 따름이지. 자, 우리가 테니스를 친다든가 어떤 운동을 할 때에 나도 모르게, 특히 탁구같이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탁구공이 상대방에서 공이 이렇게 오면은 내 라켓이 내가 이렇게 가가 이렇게 받아야지 하지 않아. 벌써 가가 있나 내 라켓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상대방 공이 어떤 구질로 어떻게 올 거라는 걸 다 판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나요? 내가 의식하지 않은 수준에서 벌써 이러고 있죠, 그죠?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수준에서 벌써 내 동작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뭔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지 않았겠어. 의식에는 올라오지 않은 신호지만은 동의하지 않아요. 운동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이러면 벌써 때는 늦었는데. 요즘 바람의 아들 이정우가
저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뭐 잘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구속 160km가 넘는 구속으로 던지던 그 공을 칠 때에 이게 어떤 뭐 어디로 올 거라고 다 그걸 의식하고 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딱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뭔가 그 느껴가지고 벌써 이 배트를 휘두르잖아요, 그죠? 그게 이 정도 왔던 그 전호식만 보고 벌써 휘두른다는 그 얘기예요. 전호식이 그거예요, 그거. 의식에 올라오지 않는 수준의 알인데 어떤 상이 완성된 거. 그게 전호식이라. 이것도 없으면은 보통 판단이 안 되는데 뭘 할 수가 없지. 근데 이거 갖고 벌써 뭘 한다, 내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지. 전호식이라는 게 그런 거다. 아직까지 의식이 올라오지 않았지만은 어떤 상은 이미 완성돼 가지고 의식으로 끌려 올라오려고 하는 그 어떤 알미다. 나요 그렇게 그렇게밖에 난 설명을 더 못하겠어. 전호식이라는 게. 하여간에 무의식적인 레벨에서 의식으로 올라오게 하는 게 의근이 하는 역할이고, 전호식은 과보의 마음으로서 의식에 올라오지 않은 약한 마음이다. 내 활성으로 보면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불교적으로 왜 어떤 사람은 그 좋은 과보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과보를 받느냐? 전생의 업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거죠, 그죠? 반복되는 거예요. 하도록 하고, 전향하는 마음이라는 게 이제 우리 비디오 유튜브로 영상으로 많이 잘 봤다, 그죠? 곰이 이래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커튼 색깔이 붉은색에서 이런 색으로 바뀌는데 그것도 의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의근이 그쪽으로 전향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향이라는 거는 attention이라는 거. attention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이론이라, 이 17찰나설이라는 게. 뇌과학이 이제 와서 이거를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뇌과학 하는 사람들이 이 17찰나설을 모르기 때문에, 이 17찰나설이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서로 연결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도대체 전호식이라는 게 어떤 식일까 하는 거에 대해 갖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을 하다가 어떤 논문에 보니까 트리거링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트리거링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맞춰 보면은 의근이 트리거링 하는구나 하고 딱 꿰어 맞출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이거를 어떤 실험 장치 한 게 없이 마음으로 수행하면서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를 알았다는 거가 정말 놀랍고, 정말 놀라워요. 아비담마 길라잡이 402쪽이라고 하고 나오는데 400페이지가 넘어가는 그 책이 그 1권, 2권 중에 어느 거는 400페이지가 넘어갔나 봅니다. 일반적인 신경망이 얘기했고, 다음에 학습과 기억.